현재 미국에서 한국에 긴급한 도움의 목소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무슨 도움을 청할 게 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이는 실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만 미국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맥락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은 한국에 도움이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전 세계, 최소한 유럽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도움이 있냐 없냐를 급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국면과는 완전히 다르며 미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촉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싸늘한 여론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최근 미국의 행태는 더 이상은 미국의 요청에 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현재 미국에서 또다시 한국을 긴급 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제는 더 이상 혈맹을 떠나 한국의 동북아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도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수년간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달라고 했던 리스트는 지난 50년간 요구했던 것보다도 많은 양인데, 이제 미국 정부가 끝판왕을 요청했다는 움직임이 미 군사위원회에서 들리고 있는 국면인데요. 우선 한국은 최근 수년간 정말 미국이 해달라는 건 모두 다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년 전 팬데믹 때부터 가장 먼저 한국은 미국을 지원했고, 지원한 규모도 타국 대비 가장 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대비 너무 어려웠던 미국의 상황을 보고 기꺼이 혈맹에게 도움을 준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미국은 독일의 마스크까지 태국 공장에서 가로채일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방역 물품을 미국으로 흡수한 것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한국의 선의도 있었지만 미국의 실력 행사가 굉장했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는 모두 제쳐두고 미국에만 방역 물품이 모이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백신도 1년 만에 개발해 그걸 다시 전 세계의 막대한 금액에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힘과 자본주의의 거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미국이 위기의 상황에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반강제로 동원되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 내 공급망을 한국 보고 해결하라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바로 물류 공급망 마비에서 왔다고 논하기도 하며, 당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주문하면 1년 뒤에나 간신히 받을 수 있는 역사상 최악의 사태가 등장하며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싼 상황도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2021년 3월 바이든은 1조 9천억 달러를 집행하는 부양책에 서명하는 등 엄청나게 돈을 뿌렸는데요. 하지만 이는 곧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한국의 환율 부동산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한국을 긴급하게 부르며 미국 핵심을 책임지라는 반강제 명령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망도 개선하는데 다름 아닌 한국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가졌기 때문이고 미래 산업인 2차 전지 생산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매우 골치가 아픈 것은 미국이 이것을 중국과의 패권 싸움으로까지 동시에 묶어버린 겁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본능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러시아 배후 세력인 중국이 패권을 잡지 못하도록 첨단 기술을 모두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생산하라 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줄줄이 불려 들어가 투자를 발표했고 생산을 확대한다고 협상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에 250조 원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을 확대하기로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만 사실상 반강제로 앉혀놓은 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의 경우 매출 절반 이상을 중국에 가져가 미국 라인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한국은 반도체의 경우 매출 절반 이상을 중국에 가져가 미국 라인 확충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미 행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은 이상 주변국들은 모두 미국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IRA를 뛰어넘어 한국의 마지막 단계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요구는 매우 급박하고 시간이 없으면서도 전 세계 위기를 결정지을 중대 사안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금주 군사위원회가 열렸고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발표한 건데요. 바로 현재 미국의 본토조차 방어할 무기가 위협받고 무기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우크라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본토 방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고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서방 관료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하루에 약 5,000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 쪽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지간한 중소규모 국가들의 1년치 훈련 시에 소모하는 미사일과 거의 같은 양을 하루에 쓰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제한에 가깝다고 믿었던 미국의 미사일 비축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1년이 지나며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포탄 대기는 약 2년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본래 미사일 대기는 약 12개월 정도였는데 현재 생산 물량이 밀려 28개월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주 미국과 나토 측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이란 압수 무기를 사용할 계획도 발표합니다. 미국은 해상에서 압수한 이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나토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 국가들은 지금껏 압수한 무기를 폐기했지만 무기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해군은 예멘의 반군을 위해 이란이 발송한 무기를 해상에서 잇따라 압수했습니다.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 무기들이라는 건데 압수된 무기는 소총 5,000정과 탄환 160만 발, 대전차 미사일도 소수 포함되었으며 근접 폭발 신관도 7,000개 이상 포함된다고 합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탄약이 없으니 이런 발상도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 러시아는 비행정을 대거 국경에 집결시킵니다. 나토 총장은 푸틴이 더 많은 전쟁과 새로운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러시아는 우크라 전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술 핵 무기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소련 이후에 처음으로 전술핵을 북방 함대에 싣고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러시아는 몰도바 정부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몰도바까지 공격하려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는 벨로루시의 모든 자국민의 철수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자국민 철수 명령은 또 하나의 강력한 전쟁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전조가 파악이 끝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금까지 가장 내보이지 않았던 카드인 전투기 동원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것은 전쟁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방어용 미사일과 드론 혹은 레이더 스캔을 통해 간접 지원을 했습니다. 탱크는 당연히 지원하지 않았고 미군 함정은 물론이고 전투기는 끝까지 아껴두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결정짓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토 측에서도 프랑스의 라팔 등 전투기 옵션을 제공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영국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서방 전투기 조정 훈련을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나토 측은 이것은 최후의 옵션이라며 남겨둔 상황이고 결국 이 가운데 드디어 한국이 등장했는데요. 나토와 미국은 각국 무기 제공 및 비축 및 방산업계 생산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만 나토는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전달되어야 한다며 속도가 생명이라 외치며 동맹들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보병, 전투차량, 장갑차, 주력 전차 등이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나토의 최우선 과제라고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 보고에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유럽의 각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들이 최소 3주간 탄약 재고를 보유해야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러시아 해빙과 더불어 이러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 무기 재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기를 생산할 인프라조차 극히 모자라 러시아 총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황이 반대가 된 겁니다. 미국 탄약은 줄어들고 미국은 자국 영토를 지켜야 해서 더 이상 탄약 공급이 어려워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탄약을 쟁여놓은 한국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 폴란드에서는 최근 야당 의원들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불만이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바로 나토 총장이 얘기하는 무기 배송 속도를 다름 아닌 한국이 지켜냈고 무기를 보내줬기 때문이죠. 현재 러시아 항공기는 루마니아 상공 근처를 지나면서 폴란드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예상대로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러시아는 이제 폴란드를 위협하고 있는 국면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를 지킬 전차를 제 시간에 기적같이 보내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나토 옌스 총장도 한국에 와서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군사 싱크탱크에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현재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했고 가장 많은 무기를 보냈다고 발표하면서도 이제 한국과 같은 무기 재고가 많은 국가의 지원 혹은 미국의 무기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라고 강요한 적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미국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넘겨주기도 했다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미국도 한국이 러시아를 척치게 되면 사실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시선은 한국에 쏠리면서 한국이 무기고를 여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의 도움 요청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이 한국에 또다시 엄청난 뒤통수를 가격한 상황이 등장해 버린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기차는 미안했다, 이해해줘 라면서도 너희는 배터리가 있잖아 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 안보수석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도 IRA가 한국에 오히려 도움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2차 전지인 배터리를 사실상 한국이 오로지 다 차지하게 되니 무슨 문제냐는 의미입니다. 실제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은 주식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판단됐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인 태양광까지 한국에 몰아주겠다며 나오니 한국도 참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자동차는 지난주 세계 최대 중국 배터리 회사인 CATL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지분은 포드 100%라며 기술만 CATL이라며 IRA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입이 절실했던 중국의 길을 다름 아닌 미국이 열어주게 된 셈이며 동시에 한국의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3사의 독점적인 수혜가 사라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포드가 CATL 합작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한국 배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며 게다가 현대차마저 미국 자동차 회사에 밀리게 될 겁니다. 미국 포드는 저렴한 중국제 배터리를 쓰고 미국의 보조금까지 받는데 현대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모든 인프라를 미국산으로 대체하겠다 했습니다. 미국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조 달러 가량인데 이걸 전부 미국산으로 바꾼다는 황당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송전선은 한국의 대한전선, LS전선 등이 대형 수출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압도적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등 많은 국가에 한국 전선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미국산을 쓰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5G 네트워크도 삼성전자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할 판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IRA법이 중국을 겨냥한다 해석했는데 사실 미국 외 모든 국가를 이르는 것이었다며 이는 결국 미국에서 생산만 해준다면 중국이라도 상관없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IRA 법안에는 해외 우려단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다들 이걸 중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부활을 위해 로비를 했고 이 문구를 교묘하게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IRA에서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라면서 한국을 가장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전략적 생산 협력을 맺은 SK온은 결국 물량이 CATL에 빼앗기게 된 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포드 자동차는 금주에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 트럭 F150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밝혔는데 이 배터리는 SK온 조지아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로 밝혀졌습니다. 포드는 배터리 품질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사하는 동안 자동차 생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ATL과 합작한다는 뉴스와 SK온 배터리를 문제 삼는 뉴스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나온 겁니다. 중국 CATL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재이며 포드는 이것을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게다가 산업계에서는 배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앞서 태양광도 결국에는 한국 거를 쓰겠다고 했고 한화 큐셀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려 합니다. 한화는 텍사스에 미국 최대 태양광 생산기지를 마련하려 하는데 이 역시 IRA 법안 때문입니다. 생산 단가는 손해는 보더라도 중국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화가 투자금을 집행하고 채용을 시작하며 생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할 때 미국 회사는 또 중국의 태양광 회사와 합작해서 IRA를 우회하며 한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포드의 우회에 대해서 중국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만 배터리의 경우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도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치인들도 묵인하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미국 자동차 산업만 보존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실제 CATL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포드도 작년부터 오랫동안 법률 등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제 산업 전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합작하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변했으며 이제 각자 도생의 냉정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의 무기고를 열어 우크라를 지원해달라는 압박은 명줄을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K방사는 첨단 산업과는 다르게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첨단 사업 협력을 배후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무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무기를 쓰는 순간에 미국과 척지게 되기에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 수입을 기다리고 있고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한국에서 방산 수출은 그나마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인 셈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을 강화하다 보니 따라온 방산이기도 하며 이것을 위해 한국은 매년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무기 판매입니다. 나토 회원국에 K9 전차를 깔아주는 것이고 빠른 배송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여겨야 하는 상황이고 유럽연합은 항공무기 구입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를 척지는 것은 더 암울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삼성전자 핸드폰 점유율은 0%대에 달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핸드폰 외산 점유율 1위를 하던 한국이 순식간에 추락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또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를 자극하면 추후 북한 도발 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만큼은 전쟁 뒤에 빠르게 경제적인 협력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절대 안정과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러시아는 이번 24일 총공세에 실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쟁을 휴전, 종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사실상 전쟁 영구 종료인 평화협정 카드를 조심스레 검토하는 실정이기도 하죠. 금주 제1차 한 나토 군사 참모대화가 열렸는데 여기서 우크라 지원 사항이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2차 대회가 내년 벨기에에서 열리기 때문에 나토 역시 직접 무기 지원은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급한 나머지 한국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주 셔먼 국무부 장관은 한국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완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미 바이든 정부는 계속 한국의 립서비스 형태의 발언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 IRA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 합작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방산 문제만큼은 미국과 같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